MBC가 오늘 동시 총파업에 들어왔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철저하게 무너진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걸음이 5년 만에 다시 시작된 건데요. 김장겸은 물러가라, 고대웅은 물러가라, MBC, KBS 한가운데서 울려 퍼진 이 8글자의 힘이 이번에는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 공영방송 정상화의 길에 대해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KBS 기자이자 현재는 인터넷 독립 언론 뉴스타파에서 활약 중인 최경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뉴스타파의 경영을 맡고 계신가요? 뭐 그것도 맡고 있습니다. 예, 최경영, 최고 수준의 경영을 담당하는. 자, 그럼 모처럼 나오셨네. 최진봉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MBC SBS 뭐 하시죠? 시청자위원. 시청자위원회. 네. 그거 센 건가요? 별로 그렇게 센 것 같지 않던데요. 원래는 법적 기구에서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별로 권한을 안 주더라고요. 원래 시청자위원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무시하더라고요. 아, 왜 그러냐면 또 최강 변호사 박문진 이사였어요. 그렇죠. 박문희 이사가 더 훨씬 세요. 예. 방송문화진흥진흥회 이사인 최강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문진 이사는 좀 세죠? 말만 그렇죠. 별로. 아무도 센 사람이 없군요. 어제 제가 한 200명 함께 네. 공범자들 봤거든요. 네네. 저는 최승호 PD가 그렇게 영화를 잘 만드는지 몰랐어요. 전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 계속. 자백보다 훨씬 재밌죠. 예. 공범자들이. 예. 그리고 막 세월호 얘기도 나오는데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최강 변호사는 나하고 막 구랄 풀대. 잠깐 나왔다니까. 그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영화배우로 출연한 영화를. 예. 출연료 받았어요? 아니요. 자, 최 기자님. 지금 MBC, KBS도 오늘 파업이 들어가나요? 예, 같이 들어갑니다. 예. 투표를 했어요, 거기도? 예. 오. 예. MBC 투표한 것만 알고 있었는데 KBS도 슬그머니 했네요. MBC만 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예. KBS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9월 4일 0시부로 했고요. 예. KBS와 MBC가 같은 지금 성격의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두 회사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죠. KBS가 또 군호조도 같이 하겠다고 그랬더라고요. 예, 그렇죠. 군호조가 근데 그건 거기 뭐 숫자 비슷비슷하죠. 군호조, 약간 신호조가. 많습니다. 아직 군호조가 약간은 많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이분들이 끝까지 같이 할지는. 아하. 역시 새노조 중심으로 예. 파업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호조하고 새노조하고 나뉜 이유가 뭔가요, KBS는? KBS 같은 경우는 통합노조였는데 예. 군호조가 그때도 역시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군호조가 아무래도 새로운 노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좀 역사가 긴데요. 예. 군호조의 기술 경영직이 굉장히 좀 많은 쪽인데 예. KBS 같은 경우에 기술과 경영직이 과반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노조가 군노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기자 PD들이 아주 대다수인 노조가 새노조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방송, 예. 공정보도, 정권에 관한 어떤 견제 이런 거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직종이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군호조가 실질적으로 이런 언론 장악이나 이런 정권의 의도에 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랬었죠. 그래서 사원행동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원행동이 새노조가. 새노조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결정한 거는 새노조가 결정을 했고 군호조도 동참하겠다. 그렇죠. 네, 그런 형식입니다. 사원행동이 만들어진 게 정현주 사장을 불법으로 쫓아내려고 할 때 기자와 PD들이 그게 다 불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노조가 없이 기자와 PD 400명이 그 이사회를 막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원행동이라는 게 결성이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새노조로 발전을 한 거기 새노조는 때문에 몇 명 정도 되나요? KBS 같은 지금은 경우는?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군호조는요? 군호조는 그것보다 약간 많을 거예요. 아하. 예. 한 1,800명 정도? 어쨌든 그래도 두 개의 노조가 같이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파급 효과는 크고. 파급 효과는 크고요. 예. MBC 같은 경우는 노조가 3개인데 하나는 뭐 한 50여 명, 120여 명 이렇게 작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작죠, MBC는. 예. 그건 어용 노조인가요? 두 번째 노조 만들었던 노조가 소위 그때는 선임제 노조라고 해가지고
최문순 사장 이후에 아마 언론개혁이나 이런 거에 반대하는 이제 구시대적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만든 게 선임자 노조였고, 그 다음에 또 MBC 새노조라고 해가지고 120 그냥 명쯤 MBC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는 예. 노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요즘 뭐 소위 뭐 일베 스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던 위원장들이 예. 2명 있었고, 예. 요즘 이제 뭐 내가 뭐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리를 지키겠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노조. 변호한 투사가 되신 분들이네. 그러게 말입니다. 뭔가 자기들이 보기에도 세상이 이대로 방송이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은 좀 오나 봐요. 그러니까 뭐 잡아가기도 전에 자기 수배당했다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 지금 그 꼴이 난 것 같습니다. 그분들 감옥 갔다 오면 좀 정신 차릴 텐데. 그러게요. 감옥을 쉽게 가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아주 팽배해 있던데. 어제 그 공범자들 보니까 최 기자님, 비가 오니까 그 촛불은 이제 못 켜겠네요. 하나님도 우리를 돕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발언하는 기자가 하나 있던데요. MBC. MBC? 예. 예, 그랬었죠. 누구요? 무슨 세희 기자인가? 그게 이제 기자. 위원장이에요, 거기. MBC 새노조 위원장이죠. 그래요? 아나운서처럼 생긴. 네, 기자. 맞아요. 오. 그런 사람들이 MBC에 있어요? 있죠. 아니 없겠습니까? 아니 어쨌든 권력의 단맛을 보고 권력에 빌붙어서 어떤 본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은 항상 있는 거죠. 예. 더구나 MBC는 김재철 사장 이후로 소위 시용 기자라는 명칭으로 그랬었죠. 그렇죠. 타사의 경력 기자들을 경력 기자들 2년 자기 나름의 정밀 면접을 통해서 절대 말하자면 현재 그 MBC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일종의 뭐 검증한 된 사람들을 또 모아왔고, 그 사람들이 이제 새 노조에 많이 들어간 꼴이 예. 돼 있기 때문에요. 네. 어느 사회건 어느 조직이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 분들을 방송을 하게 하느냐, 그렇죠. 네. 두각을 나타나게 하느냐, 그 다음에 보도를 맡기느냐, 이게 문제인데 아하. KBS건 MBC건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제대로 방송을 하던 분들은 다 쫓겨나기 시작했고, 얼음판 눈 치우고 있다. 예, 오른팔에 눈 치우고 있고.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그런 사람으로 자꾸 바뀌니까 저는 참 신기하다고 느낀 게, 그 토론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특히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공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 어젠다 세팅이라고 그러죠. 그걸 잘해야 되고, 그때그때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된 올바른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또 그런 과정에서 민주화 이후에 이제 토론 프로그램이 공영방송에서 아주 중요한 그렇죠. 프로그램을 자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 사회자는 물론이고 출연자들이 과거의 방송에서는 도저히 그 극단적인 사고나 너무나 편향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출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 지난 정권 시절에는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심지어 패널 구성도 일방적으로 그냥 다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방송을 하는. 진행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정권에 좀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진행자가 마구 막 끊는 그렇죠. 이런 진행을 맡겨들었죠. 하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에 부정적인 일들 때문에 공직에서 물러났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번에 의료진단에 바로 엊그제거든요. 의료진단에 남종훈 교수가 나오시더라고요. 남종훈 교수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시절 초기 때 예. 그분은 내가 그 검증 보도를 통해서 KBS 탐사보도팀의 내가 검증 보도를 통해서 이분은 부자격으로 예, 부자격자로. 예, 그냥 이 낙마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랬던 분을 10년 후에 또 의료진단에 나온다는 건 우리나라에 국방 안보 전문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굳이 그런 분들을 내각에 들어가지도 못한 분을 예. 의료진단이라는 프로에 나올 수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파업을 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적폐 청산 과정에서 방송사야말로 정말 화이트리스트하고 블랙리스트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예. 자, 최 교수님. 네. 어제도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어제로 이제 공범자들, 그러니까 KBS, MBC 공영방송을 정권이 장악하려고 했던 음모, 그리고 그 진행 과정, 그 9년 과정을 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여기서 이 방송도 중요하지만 공범자들이라고 하는 영화 한 편 보게 되면 그럼요. 네. 그 9년 맞아요. 동안에 어떻게 언론인들이 있었는지.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언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가 하는 게 이제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어제 온 분들이, 영화 본 분들도 나름대로 잘 아시는 분들인데 깜짝 놀래요. 이렇게 내가 모르고 있었나?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네? 아주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는 분들도. 이번에 KBS, MBC 노조가
왜 파업을 하게 됐으며 그리고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잖아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언론사들이 파업 2012년인가요? 그때도 그렇죠. 한 5년 전에 한번 했잖아요. 예. 그때도 기자들이 마이크 놓고 카메라 놓고 길바닥에 앉아서 주장했던 게 월급 올려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한 번도. 복지 혜택 올려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보도를 하게 해달라는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다른 것보다 그게 또 대법원 판결이나 고등법원 판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해직이 잘못됐다고 판결하면서 근로조건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로서의 근로조건은 자유롭게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보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방송법이나 아니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김재철이를 포함해서 그동안 사장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정권의 나팔수가 돼가지고 그런 기자들이나 PD들의 자유로운 보도나 방송 제작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일들을 해왔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고 내가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내가 일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파업의 주요 내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170일이나 긴 기간 동안 월급도 깎여가면서 해직당하면서 한직으로 쫓겨나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요구한 거 뭐겠습니까? 내가 돈 좀 더 받자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자유롭게 얘기하고 공정한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박탈했던 사람들이 지금 김장겸 포함해서 김재철 또는 그 전에 있던 사장들이지 않습니까? 예. 안광한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은 깨닫지도 못하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김장겸인을 보호하고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언론의 자유를 수호한다고 얘기하는데 언론의 자유를 가장 망친 인간이 김장겸이에요.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언론 자유가 성취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실 텐데 최강 변호사님 지난 2008년 이후 엄경 사장 이후에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이 사장들이 그 9년 동안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었는지, 뭔 일을 하고 있었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철저히 공영방송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파괴하는 역할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최진봉 교수님께서 그간의 그 상황을 개요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 정권에서 그 인사를 했던 사장을 인사할 때는 구성원들이 적어도 80%에서 90% 정도가 반대하는 사람. 또 과거에 지금 KBS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에는 보도본부장인지 뭐를 할 때 90% 가까운 사람들이 불신임을 해서 쫓겨났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꼭 골라서 사장을 시킨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MBC의 경우에는 지금 2009년도 언저리에 이제 김재철 씨가 사장이 되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자리를 바꿔가면서 임원을 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예. 집단이 있습니다. 무리가 한 7, 8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거기서 끼리끼리 이제 다 하고 있고 예. 또 중요한 자리들을 이제 쭉 이렇게 봐가면서 그 요소요소에 박혀가지고 그 공정방송을 위해서 노력하던 기자나 PD들의 어떤 길을 꺾고 예. 또 이분들을 부당한 전보 조치를 통해서 도저히 방송에 관여할 수 없는 직종으로 몰아내버리는 예.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죠. 최 기자님, 지금 그 MBC, KBS 그러니까 김장겸 사장 물러나고 고대영 사장 물러나라. 근다고 바로 뭐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이게, 그렇지 않나요? 예,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정상화가 정상적이었었을 시절이 있어야 정상화를 예. 하는 건데 KBS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시절은 아주 짧았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잠깐 정도 대통령 쪽에서 청와대 쪽에서 전화가 안 오는 그 유일한 5년의 시절이었고 나머지 시절은 다 전화가 왔었다고 봐야 돼요. 그게 예. 간접적이건 직접적이건 간에 그리고 압력이 얼마나 높았는지 낮았는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공정 언론은 간단하네. 청와대에서 전화 안 오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과거의 시절에 보면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이 스스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정현 당시 청와대 수석과 녹취 테이프도 있잖아요. 어제 그 영화에도 영화에도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극적으로 예. 좀 도와달라. 극적으로. 극적으로. 예, 방금 이정현- 많이 웃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만큼 도와준 적이 어디 있습니까, 형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김시곤 보도본부장이. 예. 이제까지 도와줬다는 거는 그동안 쭉 도와줬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점에
좀 더 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이제까지는 소극적으로 도와줬는데 이제 소자를 빼고 극적으로 도와줘라. 아하. 뭐 이제까지도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도와줬는데 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그런 의미였겠죠. 극적으로 돕는 건 어떻게 돕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혀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서는 해경의 잘못이 아니다. 정부 잘못이 없다. 이거는 천재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몰아가라. 그로 축소하고. 예, 축소하고 뭐 이런 아주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런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실제 보도에서 먹혔던 거예요. 인명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건 뉴스 보도에서도 그런 게 먹혔고 국민들이 그걸 알아가게 된 거죠. 예. 아, 이거 엉터리구나.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세월호 보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뉴스 보도마저도 제대로 보도를 못하는 공영방송이 무슨 필요가 있냐. 예. 정치 보도는 제외하고라도.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이제 그 9년 동안에 어떻게 정권을 운영했는지 흐름이 보이네요. 네. 공식적으로는 KBS, MBC 방송을 통해서 뉴스나 보도 이런 걸 통해서 정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체 상황을 왜곡하고 그렇죠. 물밑으로 SNS 상에서는 댓글 부대를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여론을 조작해 나가고 그리고 9년 동안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MBC, KBS라는 공영방송이 정치 예. 권력이 개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 사장이 안 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보도의 방향을 끌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MBC, KBS의 그런 경영진들은 맹목적으로 충성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알아야 될 내용은 보도가 안 되고 필요 없이 알아도 알 필요도 없고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외유 가면 그거 잘 찍어서 보도해라. 해경 보도나 아니면 세월호 관련된 비판적인 보도는 빼라.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정부가 그전의 정부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본인들이 원하는 거의 뭐 자기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장에 앉혀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일들을 직접 개입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사장에 앉았거나 경영진으로 일했던 사람들은 그 청와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안위를 지키는 일에 충성을 다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제는 그러면은 그 법적인 과정을 봐야 되는데 부당 노동 행위로 노동부로부터 고발이 됐잖아요. 네. 검찰이 고발했죠. 그 3번씩이나 소환을 했더니 소환에 불응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니까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대표는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냐. 그리고 부당 노동 행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적이 언제 있었느냐. 자기 기억은 한 번도 없다. 그랬더니 기록을 들여다봤더니 1459회 그렇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공영 언론의 사장이 노동부로부터 그 소환 통보를 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당당했으면 가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정현주 사장 시절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영장 발부나 강제 수사를 촉구하던 사람들이 지금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당시 그렇습니다. 의원도 그때도 당대표였었나요? 뭐 예, 당대표였을 거예요. 똑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그야말로 도둑놈이 몽둥이 든 꼴이 돼가지고 지금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예. 그때는 명백히 지금 말도 안 되는 무슨 배임 횡령 혐의를 씌워가지고 그게 이미 다 무죄로 결정이 난 무죄로 판명이 상황이고요. 났잖아요. 지금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간의 MBC의 경우에 특히 사측이 했던 수많은 부당 정보 행위가 법원에서 번번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가처분 예. 신청을 통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부당 징계들이 전부 다 법원에서 불법으로 다 그랬죠.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징계 수위를 약간 낮춰서 징계를 반복하는 식으로 누가 보기에도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소환된 것 자체를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 정도까지 왔으면 도대체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는 도저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된 것인데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계속 불응하는 방식이 그간의 MBC 경영진이 취해온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국정조사에 출석하라고 그래도 무시하고 국정감사는 당연히 안 나가고 예. 그다음에 뭐 일정한 공적인 절차를 밟아서 방문진이 출석을 요구해도 안 나오고 이런 식의 행동을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마치 법 위에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예. 있었거든요. 최 기자님, 민주당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김장겸 사장이 자유한국당 관계자를 만나서 내가 무너지면 자유한국당도 무너진다. 내가 보수의 마지막 보루다. 나를 지켜야 한다. 이게 언론인의 자세?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 당원이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분들은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당원인 것 같아요. 심적으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당원인 것 같아요. 심적으로는 항상 그게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이렇게 버팀목? 예. 마지막까지. 그리고 계속 아마 점심, 저녁, 그리고 평상시에도 통화를 자주 할 겁니다. 통화를 최근에 하고.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최근에 김재철 전 사장의 모습 사진 찍힌 거 보셨죠? 예. 창원의 토크 콘서트, 예. 홍준표 토크 콘서트에서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예. 박수를 치고 예. 원래 언론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은퇴하고 그랬어도 후배들 보고 있고 이게 언론인으로서 중립을 지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거 안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 지금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예.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그때 과거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까지 KBS 정치부에 있다가 예. 오늘 오후에 대변인으로 들어. 대변인으로 들어갔거든요. 마술처럼.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또는 며칠 정도, 한 달 예. 정도 어떤 텀을 주고 본인이 세탁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시선이 두려워서 예. 이걸 좀 저하는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고, 그러네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대 때는 그게 이제 거의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예. 정치와 언론 사이에 어떤 유착이랄지 예. 서로 간에 봐주고 소통하고, 소통이 아니죠. 서로 간에 유착하고 서로 간에 담합하는 그런 행위들이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언론사의 대표의 자격보다도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과 교감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일이 사실은 KBS에서 2011년에 있었어요. 예. 그게 도청 사건입니다. 민주당 도청 사건. 아, 그랬네요. 그게 KBS 수신료를 인상할까 말까 마지막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예. 한나라당 말진 기자가 가서 은밀히 도청하지 않았는가라는 의혹 의혹이 사건인데, 있었고요. 이제까지 확인된 것은 한성교 의원에게 당시 다음 날 한 11시쯤에 한성교 의원이 문방에서 이게 바로 녹취록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딴 생각을 품고 있다라고 어허. 폭로를 하는데, 예. 그 전날 4시에 한 4시 정도까지 이 사람이 이 녹취를 풀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성교 의원에게 갔는지. 한성교 의원에게 전달했고, 그것을 KBS가 작성한 문건이 맞다라는 것은 KBS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인정을 했잖아요. 이야기를 예.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한나라당 구여권 새누리당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었고, 교류하고 있다. 자기들의 이익, 예. 언론사의 이익 또는 자기 경영진의 이익에 예. 부합되는 일들은 서슴지 않고, 언론 윤리 뭐 이런 거는 다 져버리고. 예. 최 교수님, 양사 노조가, 그리고 이제 KBS 같은 경우는 그 구노조, 신노조까지 해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파업에 돌입을 해서 예. 요구사항을 계속 요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장 물러나라. 그렇죠. 사장이 물러나면요. 사장이 물러나면 새로 아, 사장을 지금 뽑아야죠. 잠깐만요. 예. 일단 불렀어요. 김장겸 검찰에 소환했는데 예. 부당 노동 행위가 확인이 되면 예. 어떻게 되나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현재는 노동청이 특별사법경찰로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면 또 이제 그 판단을 할 텐데. 지금 소환을 어디 노동청이요. 서울지방 노동청이 한 거죠. 예. 사법경찰 근데 이제 자격으로서. 영장은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니까 검찰이 중간에 잠깐 낀 것이고. 그런데 뭐 그 범죄 중대성에 비춰서 또 이렇게 뭐 도주하고 또 한동안 지금 김장현 사장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방송이나 행사에서 중간에 빠져나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됐으면 뭐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죄질이나 사실은 그 공영방송을 파괴시킨 그 정도에 비하면 예. 지금 뭐 체포영장 가지고 지금 시끄럽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나 그동안에 참담한 상황이 있었고, 예. 방금 뭐 편향적인 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명색이 시민들을 대신해서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라고 가 있는 KBS 이사회나 예. 박문진 이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모습, 그 소위 과거의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추천한 그 이사들의 면면을 보시면 정말 그거를 생중계하면은 정말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그건 앉아가지고 노골적으로 그냥 이거는 그분들이 소위 그 극우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아주 뽑아서 거기다 갖다 놨잖아요. 예. 그분들 스스로 자칭 애국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애국 세력이 보기에 가장 공정한 방송을 MBC가 너무 잘하고 있다.
KBS는 약간 미흡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그냥 공식 석상에서 평가를 할 정도니까 이거는 뭐 그냥 형식적인 어떤 공정성에 대한 기준도 없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정치 편향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할 때만 공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최 교수님.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묘하게요. 그 MBC, KBS 사태에 대해서 이 파업하는 상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촛불 때하고 여론조사가 똑같이 가요. 예. 예를 들어 탄핵을 찬성할 때 한 80% 초반대 나오게 되면 KBS, MBC 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역시 비슷한 게 나오고. 자, 그런데 두 사장은 예. 퇴임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사장을 해임을 시키려면 예. 결국은 이사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 본인들은 생각이 없죠. 그렇죠. 본인 생각 없죠. 그러면은 잘못한 김재철 씨도 예. 씨라고 얘기해야겠죠. 김재철 씨도 예전에 방문일에서 해임을 시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사회에서 해임을 시키지 않으면 안 물러나도 이제 버티는 거죠, 결국. 근데 지금의 이사회 구성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이사회 구성이에요. 그렇죠. 9명 방문진 이사 9명 중에 6대3. 정부와 여당이 6명. 예. 당신 이제 박근혜. 그렇죠. 박근혜. 그러니까 지금 친자유한국당 성향이 6명. 6명. 그다음 민주당 성향이 야당, 3명. 예, 민주당 그중에 한 성향이 분이 3명. 이제 예. 우리 최강욱 변호사. 그다음에 KBS 가면 7대4예요. 7대4죠. 그러니까 그 사람 교육방송은 7대2예요. 그렇죠. EBS. 7대2죠. EBS. 예. 7대2. 그런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알아서 그걸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야당에서 지금은 여당이죠. 여당에서 주장하고 요구해도 이사회 구성이 바뀌지 않는 한은 표결에 있어서 어쨌든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예. 그런 구조라고 하면 사장들은 버티고 있어도 자기를 쫓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나 없나를 조사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부당 노동행위를 했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당 노동행위가 한 것이 증명이 되고 조사에서 그게 밝혀지면 검찰에 고소하고 검찰이 수사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쫓아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 기자님. 네. 그때 정연주 사장 쫓아낼 때 보면 나중에 다 이제 무혐의로 무죄가 났지만 배임 횡령을 걸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배임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원들이나 회사 구성원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네. 조사할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감사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조사할 수 있죠. 예. 이번에 이제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도 당시 2011년도 도청 사건이 있었을 때 보도본부장이었고 예. 보도본부장이 대외 협력 업무의 총괄을 맡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고대영 사장이 당시 그 도청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그 기자가 경찰서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직접 보도본부장실로 불러서 휴대폰을 새로 지급을 해줬어요. 그런 일이 전무후무합니다. 보통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예. 어떤 회사원도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회사의 총무팀이나 이런 데다 신고를 하고 예. 자기 돈으로 물어내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새로 휴대폰을 지급을 해주죠. 예. 그런데 본부장이 이사인 보도본부장, 이사급인 보도본부장이 직접 휴대폰을 지급을 해줬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이거는 둘이 짜지 않고는 예. 어떤 내막을 알지 않고는 보도본부장, 당시에 보도본부장이 도청 사건의 내막을 완전히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에 도청 사건의 주요 당사자일 수밖에 없고요.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도 의혹이네요.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도 의혹이에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그 기자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택시에서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예. 근데 경찰이 그 택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봤어요. 근데 당시에 아하. 그 휴대폰도 있었고 택시에서 예. 내릴 때 그리고 휴대폰도 있었고 노트북도 있었어요. 노트북 예. 가방도. 그 노트북 가방을 들고 내리는 걸 보고 경찰이 다시 추궁을 하니까요. 아, 내가 그때 술 먹어서 착각한 것 같다. 아마 술집에서 잃어버렸나? 아하.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계속 말을 바꿔요. 그런데 이게 언론사니까 당시에 이렇게 압수수색도 못하고 아무것도 예. 못하게 되면서 이게 흐지부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게 되면 뭔가 나올 수가 있겠다. 이건 검찰 재수사가 착수가 됐거든요. 예.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검찰 재수사 착수했나요? 예, 착수했습니다. 예. 이번에. 예. 자, 버팁니다. 그동안 뭐 하셨어요, 박문진 이사님? 버티는 꼴을 보고 있었죠. 자, 버티면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고 있는 많은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많은 시청자나 국민들이 답답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법대로만 하면은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예. 워낙 불법적이고 위법한 행동들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공영방송에서 지금 도청 얘기를 하면서 거기
그 언급되고 있고 무슨 수사 대상이 닿다는 것 자체가 세계 우리나라 수준 정도 되는 나라에서 어디 이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아 근데 창피한 걸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문제는? 물론이죠. 예,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분들인데 예. MBC의 경우도 무슨 뭐 저기 이메일 해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고해상도 CCTV로 감시하는거나 뭐 아주 수준이 정말 회사 내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거나. 그럼요. 예. 입에 올리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짓들을 남발해왔고 예. 그 배경에는 항상 권력의 핵심이 우리의 뒷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우병우, 최순실 국정농단 이거를 얘기하는 수준으로 예. 이것도 똑같은 과정에서 보시면 결국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서 불법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진짜 오늘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예.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검찰이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하든지 네. 아니면 구성원들이 노조에서 고발을 하든지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른바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게 언론 탄압이다. 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입맛에 맞는 언론을 만들려고 한다 하면서 국회 보이콧하면서 저항을 같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청자들의 눈을 이 사람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도둑놈이 몽둥이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옛날 말로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정말로 이분들 하는 행동을 보면 과거에 자기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 번이라도 좀 읽어보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최 기자님. 자,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제 방송 보니까 그 암 걸린 그분 누구죠? 이용마 이용마 기자. 기자. 이용마 기자님. 아, 그러니까 그 언론 이 상황이 없었으면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나 하는 생각하니까 정말 계속 눈물이 나던데 지금 이제 그런 언론의 정상화, 민주 언론, 공영 언론을 위해서 싸우다 그런 피해가 이제 다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시적인 결과를 어떻게 갈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가령 이제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도 예. 홍준표 후보가 가령 문재인 후보에게 김정은을 옹호하는 좌파 뭐 이런 후보 뭐 이런 예.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증거도 없고 예. 정치적인 흑색선전 특히 이제 그 나라의 역사에서 유래된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편견을 계속 자극하는 혐오 발언 같은 성격의 그런 발언들을 그렇게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하면 방송이 그거를 제지를 하고 엄격하게 비판을 해야 맞아요. 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KKK 관련해가지고 예. 제대로 비판을 못했다고 미국 언론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거든요. 예. 그럼 방송사까지 포함해서 그랬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방송 같은 경우는 기계적 중립 50대 50 예. 여기에 너무 매몰돼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정보도라는 게 정의를 위한 공정보도인 것이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공정보도가 돼야 되는데 예. 그걸 전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길로 기본으로 가려고- 돌아가야 예, 된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예. 돌아가는데 보는 분들은 너무 추상적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부터 파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언제쯤 끝나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일단은 기약 없는 싸움인데요. 예. 그래도 사장은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장이 바뀐 다음에는 이사회가 한 1년 정도 남았는데요. 이사회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최 변호사 말씀 따르면 지금 박문진 이사이면서 지금 법적으로 이거 파고 들어가면 감사를 안 되든 조사를 하게 되면 차고도 넘친다 이 불법적 행위가. 그렇죠. 이런 걸 국민들은 해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지난번에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정현주 사장을 불법 해임시킬 때도 사실은 이사들을 교체하고 이사장을 교체하면서 정현주 사장을 불법 해임시킨 거거든요. 예. 그 순서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이 되지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장의 불법적인 부분들을 지금 제대로 따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김장겸 사장, 고영주 사장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고영주 이사장 같은 박문진 이사장, 그러니까 MBC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박문진 이사회의 이사장인 고영주 이사장은 그렇죠. 고영주. 지금도 대통령을 향해서 공산주의자다. 그러니까요. 그럼 명예훼손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그래서 저한테 묻지 말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저는 지금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래서 거기서 재판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저한테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해병대에서 정훈장교 한 사람한테 종북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누가 정훈장교였어요? 제가요. 해병대에서 7년씩이나 하고 제가 대위로 전역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고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그냥 묵인하고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도 반성 안 하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뭐 명확하게 처벌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뭐 박문진 이사의 조건에는 특별히 그게 지금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 처벌을 받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라도 이 사람을 해임시킬 수 있는 어떤 뭐 자리를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MBC 사장 같은 김장겸이도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조사해서 불법행위 있으면 검찰에 고소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검찰이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불법행위 찾아내야죠. 그리고 몰아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강 변호사님. 그 비단 사장의 문제, 물론 사장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만은 이사회의 문제도 심각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사들이 관리 감독의 지금 한 책임을 4, 5년 동안, 5, 6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관리 감독 책임을 다 하지 않았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불법을 조장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사들부터 신속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사 중에 교수가 한 분 있어요. 오늘자까지 427명의 언론학 교수들이 MBC, KBS 파업을 지지하는 서명을 했어요. 그 이름에 그 이사는 이름이 없어요. 아하. 어느 대학의 모 교수인데. 이름 얘기해 보세요. 그거 왜 얘기를 못 해요? 최강 변호사님. 이대 유희선 교수라고요. MBC 그렇게 얘기해 주면 옆으로 또 돌려요. 아주 훌륭한 이사가 한 분 있습니다. 그분만 서명을 안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경영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영방송 그리고 공영언론, 민주언론의 핵심은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의 사명은 보수든 진보든 정권을 떠나서 정권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권력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국민의 눈으로 신랄하게 그리고 예리한 눈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론에 9년간 재갈을 채워놨었습니다. 바른 언론으로 다시 돌아가길 기대합니다. MBC가 오늘 동시 총파업에 들어왔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철저하게 무너진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걸음이 5년 만에 다시 시작된 건데요. 김장겸은 물러가라, 고대웅은 물러가라, MBC, KBS 한가운데서 울려 퍼진 이 8글자의 힘이 이번에는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 공영방송 정상화의 길에 대해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KBS 기자이자 현재는 인터넷 독립 언론 뉴스타파에서 활약 중인 최경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의 경영을 맡고 계신가요? 뭐 그것도 맡고 있습니다. 최경영 최고 수준의 경영을 담당하는. 자, 그럼 모처럼 나오셨네. 최진봉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SBS 뭐 하시죠? 시청자위원. 시청자위원회. 그거 센 건가요? 별로 그렇게 센 것 같지 않던데요. 원래는 법적 기구에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별로 권한을 안 주더라고요. 원래 시청자위원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또 최강 변호사 박문진 이사에서. 그렇죠. 박문진 이사가 더 훨씬 세요. 방송문화진흥진흥회 이사인 최강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문진 이사는 좀 세죠? 말만 그렇죠. 별로. 아무도 센 사람이 없군요. 어제 제가 한 200명 함께 공범자들 봤거든요. 네네. 저는 최승원 PD가 그렇게 영화를 잘 만드는지 몰랐어요. 전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 계속. 자백보다 훨씬 재밌죠. 공범자들이. 그리고 막 세월호 얘기도 나오는데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최강 변호사 나왔고 막 구랄 풀대. 잠깐 나왔다니까. 그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영화배우로 출연한 영화를. 출연료 받았어요? 아니요. 자, 최 기자님. 지금 MBC, KBS도 오늘 파업이 들어가나요? 네, 같이 들어갑니다. 투표를 했어요, 거기도? 오. MBC 투표한 것만 알고 있었는데 KBS도 슬그머니 했네요. MBC만 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KBS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9월 4일 0시부로 했고요. KBS와 MBC가 같은 지금 하나는 뭐 한 50여 명, 120여 명 이렇게 작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작죠, MBC는. 그건 어용 노조인가요? 두 번째 노조 만들었던 노조가 소위 그때는 선임자 노조라고 해가지고 최문순 사장 이후에 아마 언론개혁이나 이런 거에 반대하는 이제 구시대적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만든 게 선임자 노조였고
그 다음에 또 MBC 새노조라고 해가지고 120 그냥 명쯤 MBC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는 예. 노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요즘 뭐 소위 뭐 일베스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던 위원장들이 예. 2명 있었고, 예. 요즘 이제 뭐 내가 뭐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리를 지키겠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노조. 벼랑한 투사가 되신 분들이네. 그러게 말입니다. 뭔가 자기들이 보기에도 세상이 이대로 방송이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은 좀 오나 봐요. 그러니까 뭐 잡아가기도 전에 자기 수배당했다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 지금 그 꼴이 난 것 같습니다. 그분들 감옥 갔다 오면 좀 정신 차릴 텐데. 그러게요. 감옥을 쉽게 가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아주 팽배해 있던데. 어제 그 공범자들 보니까 최 기자님, 비가 오니까 그 촛불은 이제 못 켜겠네요. 하나님도 우리를 돕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발언하는 기자가 하나 있던데요. MBC. MBC에 예. 예, 그랬었죠. 누구요? 무슨 세희 기자인가? 그게 그게 이제 위원장이에요, 거기. MBC 어영부 새노조 위원장. 위원장이죠. 아 그래요? 아나운서처럼 생긴. 네, 기자. 맞아요. 오. 그런 사람들이 MBC에 있어요? 있죠. 아니, 없겠습니까? 아니, 어쨌든 권력의 단맛을 보고 권력에 빌붙어서 어떤 본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은 항상 있는 거죠. 예. 근데 더구나 MBC는 김재철 사장 이후로 소위 시용 기자라는 명칭으로 그랬었죠. 그렇죠. 회사의 경력 기자들을 경력 기자들 2년, 자기 3년 나름의 정밀 면접을 통해서 절대 말하자면 현재 그 MBC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일종의 뭐 검증한 된 사람들을 또 모아왔고 그 사람들이 이제 새 노조에 많이 들어간 꼴이 돼 있기 때문에요. 네. 어느 사회건 어느 조직이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 분들을 방송을 하게 하느냐, 그렇죠. 네. 두각을 나타내게 하느냐, 그 다음에 보도를 맡기느냐, 이게 문제인데 아하. KBS건 MBC건 그런 분들이 갑자기 입격에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두 회사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죠. KBS가 또 구노조도 같이 하겠다고 그랬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군노조가 그건 뭐 숫자 비슷비슷하죠. 구노조, 약간 신노조가. 많습니다, 아직. 군노조가 약간은 많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이분들이 끝까지 같이 할지는. 아하. 역시 새노조 중심으로 예. 파업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노조하고 그 새노조하고 나뉜 이유가 뭔가요, KBS는? KBS 같은 경우는 통합노조였는데 예. 군노조가 그때도 역시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군노조가 아무래도 새로운 노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좀 역사가 긴데요. 예. 군노조의 기술 경영직이 굉장히 좀 많은 쪽인데 예. KBS 같은 경우에 기술과 경영직이 과반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노조가 군노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기자 PD들이 아주 대다수인 노조가 새노조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방송, 예. 공정보도, 정권에 관한 어떤 견제 이런 거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직종이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구노조가 실질적으로 이런 그 언론 장악이나 이런 정권의 의도에 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랬었죠. 그래서 사원행동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사원행동이 노조가. 새노조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결정한 거는 새노조가 결정을 했고 구노조도 동참하겠다. 그렇죠. 오. 그런 형식입니다. 사원행동이 만들어진 게 정현주 사장을 불법으로 쫓아내려고 할 때 기자와 PD들이 그게 다 불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예. 노조가 없이 기자와 PD 400명이 그 이사회를 막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원행동이라는 게 결성이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새노조로 발전을 갖고 한 거기 새노조는 때문에 몇 명 정도 되나요? KBS 같은 지금은 경우는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구노조는요. 구노조는 그것보다 약간 많을 거예요. 아하. 예. 한 예. 1,800명 정도? 어쨌든 그래도 두 개의 노조가 같이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파급 효과는 크고. 파급 효과는 크고요. 예, 예. MBC 같은 경우는 노조가 세 개인데 뭐 우리가 여기서 이 방송도 중요하지만 공범자들이라고 하는 영화 한 편 보게 되면 그럼요. 네. 그 9년 맞아요. 동안에 어떻게 언론인들이 있었는지.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언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가 하는 게 이제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어제 온 분들이 영화 본 분들도 나름대로 잘 아시는 분들인데 깜짝 놀래요. 이렇게 내가 모르고 있었나?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네? 아주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는 분들도. 이번에 KBS, MBC 노조가
왜 파업을 하게 됐으며 그리고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이런 거잖아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언론사들이 파업 2012년인가요? 그때도 그렇죠. 한 5년 전에 한 번 했잖아요. 예. 그때도 기자들이 마이크 놓고 카메라 놓고 길바닥에 앉아서 주장했던 게 월급 올려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한 번도. 복지 혜택 올려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보도를 하게 해달라는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다른 것보다 그게 또 대법원 판결이나 고등법원 판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해직이 잘못됐다고 판결하면서 근로조건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로서의 근로조건은 자유롭게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보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방송법이나 아니면 헌법에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김재철이를 포함해서 그동안 사장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정권의 나팔수가 돼가지고 그런 기자들이나 PD들의 자유로운 보도나 방송 제작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일들을 해왔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고 내가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내가 일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파업의 주요 내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170일이나 긴 기간 동안 월급도 깎여가면서 해직당하면서 한직으로 쫓겨나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요구한 거 뭐겠습니까? 내가 돈 좀 더 받자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자유롭게 얘기하고 공정한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박탈했던 사람들이 지금 김장겸 포함해서 김재철 또는 그 전에 있던 사장들이지 않습니까? 예. 안광한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은 깨닫지도 못하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김장겸인을 보호하고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제대로 방송을 하던 분들은 다 쫓겨나기 시작했고, 얼음판 눈치우고 있다. 예, 오른팔에 눈치우고 있고.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그런 사람으로 자꾸 바뀌니까 저는 참 신기하다고 느낀 게 그 토론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특히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공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 어젠다 세팅이라고 그러죠. 그걸 잘해야 되고 그때그때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된 올바른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또 그런 과정에서 민주화 이후에 이제 토론 프로그램이 공영방송에서 아주 중요한 그렇죠. 프로그램을 자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 사회자는 물론이고 출연자들이 과거의 방송에서는 도저히 그 극단적인 사고나 너무나 편향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출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 지난 정권 시절에는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심지어 패널 구성도 일방적으로 그냥 다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방송을 하는. 진행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정권에 좀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진행자가 막 끊는 그렇죠. 이런 막 진행을 끼어들었죠. 하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의 부정적인 일들 때문에 공직에서 물러났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번에 의료진단에 바로 엊그제거든요. 의료진단에 남종훈 교수가 나오시더라고요. 남종훈 교수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시절 초기 때 예. 그분은 내가 그 검증 보도를 통해서 KBS 탐사보도팀의 내가 검증 보도를 통해서 이분은 부자격으로 예, 부자격자로. 예, 그냥 낙마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랬던 분을 10년 후에 또 의료진단에 나온다는 건 우리나라에 국방 안보 전문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굳이 그런 분들을 내각에 들어가지도 못한 분을 예. 의료진단이라는 프로에 나올 수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파업을 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적폐 청산 과정에서 방송사야말로 정말 화이트리스트하고 블랙리스트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예. 자, 최 교수님. 네. 어제도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어제로 이제 공범자들 그러니까 KBS, MBC 공영방송을 정권이 장악하려고 했던 음모 그리고 그 진행 과정, 그 9년 과정을 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